네,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증권가의 오늘 로엔알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높아지는 코로나 이후의 기대감이라고 NH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 항공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운임 상승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질 여객 운임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또 운항 정상화까지는 항공 화물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물 운송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무급 휴가 갔던 조종사들도 이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아시아나 인수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실적적으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는 기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여객 운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이 늘어난 항공 화물로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이제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죠. 화이자에서 나온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부분을 이 항공편으로 전 세계 각지로 이제 나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 항공주 관련주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항공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빠르게 정말로 회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 여객 하시는 분들이 즉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또 빠르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더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전에도 현재까지도 지금 항공 화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은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되 분기 실적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도 갭상승 이후에 좀 크게 한번 밀렸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이 모더나뿐만 아니고 화이자뿐만 아니고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로제네카 등등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물 수송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 이 코로나19 백신 수송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흐름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인데요. 급이 다른 브로커리지 강자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2,6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7%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3분기 역시 국내 거래 대금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증권주들 이틀 전에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고 4분기와 내년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14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앞으로도 조금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연말에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양도세 대주주 조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10억으로 예전과 비슷한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질 일은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올해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고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 해외 주식을 또 매매를 하신 분들이 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난 해이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세는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며 그 안에서도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많이 선호하는 이 주식이 바로 이제 키움증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브로커리지 쪽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백화점과 면세 동반 회복 기대라고 KB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2021년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또 백화점 매출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고 면세점 손익도 2분기를 저점으로 개선이 기대감이 실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신세계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흐름 보였는데요. 목표가를 33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뭐 신세계뿐만 아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레포트들이 좀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레포트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라든지 섹터 혹은 시장에서 관심에 좀 멀어졌던 기업들이 다시금 이제 자율적인 회복을 보이면서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업종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텐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신세계도 딱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확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국내 시내 면세점에도 당연히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매출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다시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죠. 지금 뭐 관광객들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기대를 하며 관련 주가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세계뿐만 아니고 여행 혹은 항공, 화장품 이러한 쪽은 우리가 4분기에는 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또 이번 주 중국의 광군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에 힘입어서 관련주로서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큰 타격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내년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모두 일제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바닥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신세계를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조금은 더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조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세 종목 모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의 진입은 신세계가 이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세계 오늘의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의 오늘이었습니다.